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게 마지막 제 란사로테 투어입니다. 전날 제가 자전거를 빡세게 타서 오늘은 걸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면서 자동차로 다닌 여행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이다시피 오전에 가볍게 태기세를 들려서 광장을 보고 쇼핑도 좀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곳은 중간에 물을 사려고 들린 곳인데 푼타 무헤레스라는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미라도르 델 리오입니다. 확실히 어제 자전거를 타고 올 때보다 그 감동이 덜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이 자전거와 비교할 만한 건 이제 슈퍼카 정도 되는 거에 뚜껑을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길이 1.5차로가 기본이고 때로는 한 1.2차로 정도로 주변 이렇게 그 돌 때문에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교행을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서쪽 아일랜드를 이미 수천 킬로미터 정도를 쏘다니면서 이런 좁은 길을 되게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특히나 아일랜드는 막 이런 길에서 서로 교행을 하는데 가끔 보면 서로 80km 정도의 속도로 교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이드 미러가 스치면시 80km로 서로 지나가는데 짜릿합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이제 전망대를 보고 나가는 거꾸로 돼 있죠. 이게 나가는 영상인데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역시 여기도 저렇게 조심해서 교행을 하고요. 역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교행보다는 서로 이제 KTX 지나가듯이 샥 가는 그런 교행이 솔직히 좀 재밌어요. 특히 딴 거는 괜찮은데 특히 내가 간 나라가 기존에 내가 사는 곳보다 하고 운전 방향이 반대라면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도 왔었던 여기 주차장, 어제는 자전거로 구경만 하고 갔죠. 근데 오늘은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대로 티켓을 사서 안쪽에 전망대랑 커피숍이랑 그 가게까지 다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기 전망대에 대해서 썰을 좀 더 풀면 여기는 이제 란자로테 출신인 유명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세자르 말리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세자르 말리케는 란사로테를 정말 사랑했는데 좀 이따가 가는 야메오스 데 라구아, 선인장 정원, 야르댕 데 칵투스, 그리고 말리케 파운데이션까지 란자로테의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말리케가 만들었어요.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이렇게 멋진 풍광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요. 바깥에도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는 산책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껏 본 절벽에 있는 카페 중에서는 아마 여기 경치가 탑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있으면 스위스도 가고 그리고 아일랜드 서쪽에도 이런 절벽에 괜찮은 데가 있긴 한데 여기를 좀 따라올 수는 없네요.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전망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야메오스 데 라구아 물의 정원입니다. 여기도 란사로테를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이 야메오스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야메오스는 란사로테 방언으로 구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의 구멍인데 뭐 물의 정원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입장하면 바로 이런 커다란 동굴 같은 곳이 나오고요. 밑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보통 란사로테 식당이 다 싼데 여기는 이렇게 대놓고 관광지라서 좀 비싸요. 그래봤자 와인 한 잔 곁들여서 1인당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일랜드 기준으로는 아주 평범한 가격입니다. 저도 요 멋진 분위기를 놓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동굴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고 갔는데요.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구역을 지나면 이렇게 용암이 흘렀던 듯한 곳을 걸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구역에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거기서 계단을 더 올라가면 야메오스 델 아구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아니고 물 웅덩이 같은 곳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실제로 보면 물이 아주 맑고 색깔이 좀 영롱해요. 이게 들어가서 당연히 수영은 못하겠지만 되게 특이하고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계단을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에도 조그마한 카페랑 앉을 자리, 그리고 야메오스 델 아구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카푸치노 한 잔 하고 갑니다. 다음 목적지인 선인장 정원으로 가는 길에 잠깐 지나가는 아리아 언덕길입니다. 여긴 이제 어제 자전거로도 왔었죠. 이게 역시 항상 그렇듯이 여행 오면 자전거를 타면서 가는 것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진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그런 언덕길에서 볼 수 있는 스위치백 스타일로 지그재그로 언덕을 올라가고요. 보시다시피 단순히 180도 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암벽까지 있어서 블라인드 코너가 상당합니다. 또 길도 좁고 경사도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죠. 하지만 역시 또 그만큼 경치는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 다음 목적지인 선인장 정원 하르딘 데 칵투스에 도착했고요. 야메오스 델 아구아처럼 이것도 세자르 말리케가 디자인하고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입구에서 표를 끊고 입장하면 약간 커다란 성곽 같은 구조에 안쪽을 전부 다양한 선인장들로 꾸며 놓았습니다. 나무의 몇 배의 크기나 되는 거대한 선인장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괜찮지만 전 예전에 란사로테 옆에 있는 섬인, 그리고 란사로테보다 훨씬 큰 섬이죠, 라스팔마스에 있는 선인장 공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말 그대로 정원이 아니라 공원이라서 규모도 이곳보다 넘사벽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선인장들 보는 재미가 더 있었어요. 어쨌든 충분히 여기도 나쁘지 않고 카나리 제도를 처음 오신다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 다양하고 멋지고 거대한 선인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좋은 투어 코스입니다. 그리고 선인장 정원 다음으로 드디어 란사로테의 이 많은 명승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세자르 말리케의 기념관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지난 영상에서 방문했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마라구 작가의 기념관과 좀 비슷한데요.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을 바탕으로 개조해서 기념관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내부를 관람해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서 손때를 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반적으로 만든 기념관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자르 말리케는 이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화산토로 가득한, 그리고 화산토에도 보면 이 잡초조차 못 자라요. 땅이 하도 그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란사로테를 사랑하고 또 란사로테를 보호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특히 보면 기념관에서 여러 다큐멘터리들을 틀어주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세자르 말리케가 전 세계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란사로테의 해안선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그런 걸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란사로테를 여행하면 이 세자르 말리케도 그 섬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념관을 한 번쯤은 방문해 볼 가치가 있죠. 기념관 자체도 되게 멋집니다. 이 화산 지형에다가 군데군데 바위를 뚫거나 길을 내거나 해가지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경한 여기는 좀 특이한 곳인데요. 엘 그리포라고 와인 박물관입니다. 엘 뮤세오 데 비노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와인을 예전에 만들었던 전시실 같은 게 있고요. 란사로테 와인은 특이하게 나무가 없어서 타일이 있는 지하 저수지에서 와인을 숙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와인에서 나무 향기가 하나도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가 와인바인데 저기 자전거 클럽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자전거 하면 카페 벙인데 와인바 벙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와인바 말고 따로 이렇게 와인도 팔고 있는데 특이하게 오히려 여기가 그 산지 직송이라서 그런지 공항 면세점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미돌체 화이트 와인 하나 사서 갔습니다. 네, 이걸로 사실상 제 란사로테 여행은 전부 끝이 났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라산타에 있는 로컬 타파스 바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았던 게 서양에서 더블린에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많이 익숙한 해산물 요리가 있더라고요. 명태 만나는 상어 요리, 문어 요리, 생선알 조림 같은 거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제 여행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